강남부자 따라잡기 재테크 투자연구소에서 추천한 책. 월세 300만원 받는 월급쟁이 부동산 부자들. 황준석 차. 30페이지 1부터 읽습니다. 챕터 2. 스텝 바이 스텝. 부동산 재테크 계획 세우기. 탈옥 확률 제로 0%인 사막 한가운데의 감옥에 수감된 한 죄수가 거금을 들여 그 감옥의 지도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 죄수는 지도를 손에 넣은 날 탈옥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그는 지도를 상세히 살펴보며 어떻게 감옥을 빠져나갈 것인지 경로를 일일이 확인할 뿐만 아니라 지도를 외우는 치밀함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그는 탈옥을 포기하고 지도를 찢어버렸습니다. 그 지도는 정확했고 탈옥 경로만 제대로 잡는다면 충분히 탈옥할 수 있었는데 도대체 왜 그는 탈옥을 포기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갇힌 방의 위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있는 위치를 모르니 동, 서, 남, 북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결국에는 탈옥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산을 간다고 해도 자신의 위치를 따라 북쪽으로, 남쪽으로 갈지 아니면 동, 서쪽으로 갈지가 정해지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위치를 모른 채 재테크 방법만 찾는다면 목적지로 가는 방향도 모르고 헤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재테크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자신의 관심도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살피고 적합한 재테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투자해도 잘못될 확률이 높다. 부동산에 관심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능력이 없어 아예 무관심한 사람을 제외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에 관심 없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하다못해 살 집이 필요하고 사업을 한다면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한 스텝 1,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막연하다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이러한 사람들은 주위의 조언에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평소 깊은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전문가를 찾기보다는 주위에서 부동산에 대해 조금 안다는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친척 중에 부동산에서 일했던 사람을 찾기도 하고 인테리어 업종에 종사하는 지인에게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제대로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동산업에 종사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일했던 지역 일부에 대해서만 알 뿐이고 부동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중개수수료에 관심이 있지 어느 곳이 좋은 지역이고 어디에 있는 집을 사면 좋은지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들은 수수료를 많이 챙길 수 있는 지역과 매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일했던 지역 인근의 매물을 추천하기에 급급하고 제대로 된 조언을 해주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얼마 전 딸의 나이가 30대 중반인 모녀와 상담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일하는 친척이 2에서 3년만 있으면 개발이 되니 빨리 투자하라고 해서 믿고 투자했는데 개발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가격이 떨어지고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어 팔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결혼생활 수년 동안 아끼고 아껴 종잣돈을 모아 투자할 곳을 찾던 중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 외에도 주위의 추천으로 땅을 사고 나중에 가보니 호박밖에 못 키우는 경사진 땅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는 대부분 부동산을 직접 보지 않고 사게 될 때입니다. 파는 사람은 꼭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오르면 팔 것이니 볼 필요도 없다. 거주할 것도 아닌데 뭐 하러 보냐.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 언뜻 들어보면 맞는 말 같지만 적어도 수천만 원을 투자하는데 어떻게 보지도 않고 투자하라는 것입니까? 100만 원짜리 냉장고를 살 때도 직접 가서 내부도 살펴보고 사는 게 당연한데 말입니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돈이 있더라도 상당수가 잘못된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부동산 투자는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평생 부동산 쪽으로는 관심을 두지 않게 됩니다. 보통 화장품이나 시계를 사더라도 여기저기 발품을 팔며 가격 비교를 해보고 결정합니다. 어렵게 모은 종잣돈을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 하는 투자는 노를 저을 줄 모르는 상태에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간 것처럼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잘못된 투자를 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로 인해 오랜 기간 마음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부동산은 한번 잘못 투자하면 원상태로 돌아오기가 매우 어렵고 시간 역시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 단계라고 생각된다면 무턱대고 투자를 결정하기보다는 스스로 투자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설 때까지 먼저 공부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 기사를 챙겨본다. 2단계는 부동산 시장을 비판하는 사람과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비판의 대상으로 보는 1000번째 부류는 신문과 방송의 뉴스를 100%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부동산 투자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여깁니다. 부동산 경기는 나빠질 것이고 앞으로 집값이 역시 떨어질 것이며 꼭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값이 떨어진 지역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가본 것은 아니고 뉴스를 통해 알게 된 정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실제로 투자할 종잣돈이 없는 경우가 많고 재테크를 못하고 있습니다. 즉, 집값이 폭락해야만 집을 살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의 재테크에 대해서도 주로 부정적으로 조언합니다. 한마디로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는 부류이기도 합니다. 투자 대상으로 보는 두 번째 부류는 부동산 관련 기사를 보더라도 참고하는 정도의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이 좋지 않다는 기사를 보면 왜 그렇게 된 것인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 가격이 오르는 지역은 어느 곳인지 찾아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이 진행 중인 지역의 집값이 떨어졌다는 기사를 보고 보통의 경우에는 저기 투자한 사람들 손해받겠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집값은 떨어져야 한다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재건축이 진행되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주할 곳은 어디일까 생각해보고 이주가 시작되면 전셋값과 집값이 오를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대중매체에서 접하는 뉴스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긍정적인 부분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관련 기사를 챙겨본다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전자는 부동산 재테크를 하지 못할 사람이고 후자는 어느 정도 부동산 재테크가 준비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ph1부터 37ph1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부저 따라잡기 R&D 재테크 투자연구소 제공.